2010년 11월 미국 미시간주 예일.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간. 어디선가 나타난 두 명의 괴한들은 잠이 든 한 부부를 20차례 넘게 칼로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아우 잔인해 세상에. 아니 저 정도면은 뭐 복수 아니야 복수? 원한 아니야 원한. 원한. 이 정도면 원한인데. 자, 이 사건으로 결국 남편 폴 스키너는 사망. 아내 마라 스키너만이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이 참극에 18살 딸 티아 마리 스키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에 오열해 주변인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범인이 검거됐는데요. 티아 마리, 너를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사실 티아는 어린 시절 스키너 부부가 입양한 자녀였습니다. 비록 배 아파 낳은 딸은 아니지만 두 사람은 금이야 오기야 사랑과 정성으로 티아를 키웠습니다. 말도 안 돼. 아니 진짜 배반이다 진짜. 그런데 어느 날 티아, 너 공부 안 할 거야? 그리고 그 마약하는 애 만나지 말랬지. 마라는 딸 티아의 미래를 위해 엄격한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허구한 날 외박을 일삼자 딸 티아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는데요. 그런데 아 짜증나. 아 엄마 때문에 우리 자기도 못 보고 정말. 남자친구를 못 만나게 되자 티아는 몹쓸 생각을 하고 마는데요. 자. 양부모를 살해하고자 한 겁니다. 사이코패스는. 그리고 이 끔찍하고도 무모한 살인 계획에 남자친구인 조나단과 다른 친구까지 끌어들였고요. 쟤는 뭐야? 심지어는 범행을 위해 집 위치와 부모님 방 구조를 그린 지도를 건네는 악랄함까지 보였습니다. 자, 그렇게 폐륜 범죄를 계획한 티아는 양부모를 살해. 결국 아버지 폴은 믿었던 딸에게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안타까운 건 아버지 폴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딸의 남자친구와 맞서 싸웠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겨우 살아남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더 깨어나서 끔찍해. 이거 알 거 아니야 다. 진실을 알게 되면은 오마. 자,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보듬어준 부모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긴 페류나 티아. 결국 살인 및 살인 음모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자, 분노의 치를 떨게 만든 글로벌 배신자 19. 저 오 기자의 첫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미국 오하이오주 4명의 자녀를 둔 제시카와 아담 데이비스 부부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유명 입양 컨설턴트에 입양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부부가 찾은 입양 기관은 26년의 역사를 가진 곳으로요. 설립자는 모 대학에서 휴머니즘상을 수상할 만큼 수천 명의 불우한 아이들을 좋은 가정에 입양시키는 데 힘써왔는데요. 믿음이 가는데요 기관 자체가. 그래서 데이비스 부부는 큰 믿음을 갖고 우간다에 사는 5살 소녀 나마타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나마타는 매우 딱한 사연을 가진 아이였는데요. 기관에서 소개한 바로는 생모에게 학대를 받으며 자란 불우한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스 부부는 나마타를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 엄격한 서류 절차부터 우간다에 넘어가 나마타와 6주 동안 함께 생활하며 적응 기간도 가졌습니다. 약 1년이 지난 2015년 드디어 나마타는 완벽한 데이비스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으로 지낸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나마타가 영어가 늘면서 입양되기 전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엄마는 나를 많이 사랑했어요. 엄마는 항상 나를 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처음엔 학대 후유증이 아닐까? 얘기를 꾸며내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엄마가 학교를 어떻게 데려다 줬고 또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까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 결국 양모인 제시카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 정확한 확인을 위해 친모와 어렵게 화상 전화를 연결했는데요. 자, 1년 만에 서로를 본 딸 나마타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뭐야? 엄마 왜 나 혼자 여기에 보낸 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속았어. 엄마가 속아서 그랬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생리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마타의 사연은 모두 거짓이었던 겁니다. 어? 양모인 제시카는 미 국무부에 직접 연락해 입양 기관을 신고.
곧바로 FBI가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이후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우간다의 입양기관에서 나마타의 엄마에게 아이의 유학을 권유했고 결국 엄마는 딸의 미래를 위해 사인을 했는데 양육권 포기 서류였던 겁니다. 영어를 못하니까 몰랐나 보다. 서류가 그 서류인지. 자, 한편 이 사건이 알려지자 미국의 입양기관 대표는요. 자신들은 모른다 라며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했지만요. 그동안 뒤에서 항공료, 보호비, 지원금 등으로 수천만 원을 청구, 이득을 취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모 기자가 이들의 세무 기록을 조사했는데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입양기관의 매출이 약 8,021억 원 이상이었다는 것까지 밝혀냈습니다. 애를 장사예요. 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남의 인생 가지고 장사한 거예요. 저거는 되게 여러 명의 인생이에요. 애도 애지만 그 애 원래 가족에게도 피해를 끼친 거고 양부 그 애를 입양한 가족에게도 피해를 끼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밝혀지자 해당 기관은 해소에 조치되었고 우간다 정부도 해당 고아원을 해소했다고 합니다. 자, 분노의 치를 떨게 만든 글로벌 배신자 19, 이어서 두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에서 가장 큰 혈액암 전문 병원을 운영한 파리드 파타. 특히 공격적인 항암제 투여 방식으로 높은 완치율을 보이며 유명세를 떨쳤고요. 지역 잡지에서는 그를 종양학 탑 의사로 선정할 정도로 명성이 자자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파리드 파타의 병원을 찾은 모니카 플래그. 유감스럽지만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초기입니다. 평생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모니카는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실수로 넘어지면서 다리에 골절을 입고 병원에 갔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좀 이상하네요.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아요. 자, 당시 담당이었던 파리드 파타가 휴가를 가서 다른 동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던 건데요. 수상쩍자 결국 내부 고발을 했고요. 그 결과 그동안 무고한 환자들을 이용한 암 전문의 파리드 파타의 더러운 배신, 그 추악한 모습이 밝혀진 겁니다. 파리드 파타는 최소 6년 동안 무려 약 550여 명의 환자에게 과잉 진료 및 거짓 진단을 내린 건데요. 예를 들면 24주가량의 항암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무려 260주를 진단. 심지어는 암에 걸리지도 않은 환자에게 거짓으로 암 진단을 내리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 약 6년 동안 환자들에게 불편한 항암 치료를 하며 메디케어와 보험회사로부터 무려 400억 원을 청구해 가로챘다고 합니다. 앞다 보면 그냥 암입니다. 와, 이 사람 260짜리 돈이네? 뭐 이렇게 봤군요. 한편 그가 그렇게 돈을 벌어들일 동안 수백 명의 환자들은 직장도 잃고 시간, 돈 모두를 허비. 게다가 그 독한 항암 치료에 멀쩡했던 머리카락과 치아가 다 빠지거나 심지어는 항암 치료 중 사망한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 그 돈 때문에 환자들의 목숨을 갖고 장난을 치는 의사, 아니 살인자 파리드 파타. 그는 결국 사기 혐의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분노의 치를 떨게 만든 글로벌 배신자 19, 18위 공개합니다. 선생님의 추악한 이중 생활. 2010년 2월 미국 버지니아주 오즈본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신임과 사랑을 받던 교사 케빈 릭스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럴 리 없어요.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에요? 교사 릭스가 체포되자마자 무려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그의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신임이 두터웠나 보다. 진짜 좋아했나 보다. 이게 뭔가 약간 음모에 휘말렸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끔. 자, 하지만 모두 그의 추악한 두 얼굴에 속은 거였습니다. 아유 진짜? 그의 집 더 토이룸이란 방에서 끔찍한 증거까지 발견. 성폭행한 과정을 세세히 적은 일기와 사진, 그리고 영상까지 발견됐다고 합니다. 환자네, 환자. 환자다 환자. 악마다, 악마. 읽을 수 없대. 그리고 10대 제자들과 자연스럽게 둘만 있는 자리를 만든 뒤 선생님이 주는 술은 괜찮아. 이 정도는 마셔도 돼.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잠들면 어린 소년들을 성폭행한 거죠. 게다가 그의 범죄는 갈수록 진화해 아동 포르노까지 제작. 야, 진짜 악마네요, 악마.
교육자라는 책임을 뒤로한 채 어린 소년들을 유린한 악마. 꼭 죗값을 톡톡히 치르길 바랍니다. 분노의 치를 떨게 만든 글로벌 배신자 19, 17위 공개해주세요. 우정을 짓밟은 친구의 배신. 2015년 영국 크라이스트 처치. 알렉스 키릴루와 에이미 부부는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뇌종양을 앓고 수년간 투병한 아들 올리버에게 결국 시한부가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그동안 부부는 투병 중인 아들을 살리기 위해 병원비 등 경제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이때 친구야, 소식 들었어. 올리버 치료비는 내가 힘써볼게. 넌 병간호나 잘해. 친구야, 이 은혜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정말 고맙다. 남편 알렉스의 소꿉친구였던 샤를렌 맥릴리가 부부를 돕겠다고 나선 겁니다. 온라인에 안타까운 사연을 올린 뒤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고맙네요. 하지만 마지막 희망을 피워보기도 전에 아들 올리버는 하늘로 떠나고 말았는데요. 아유, 안타깝다. 부부는 아들의 쾌유를 빌었던 사람들의 정성, 모금액으로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샤를렌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녀는 연락 두절. 뭐야? 기금 모금 사이트에 연락했는데 기부금은 샤를렌 씨가 전부 인출하셨습니다. 아, 진짜. 아, 뭐 그런 돈을 가져가. 부부가 몰랐던 친구의 정체. 샤를렌은 도박 중독자였고 도박 자금을 모으기 위해 친구 아들의 병까지 이용했던 겁니다. 아니, 노름하려고 지금 친구 아들 아픈 아들. 병원비를 세상에 그래, 그러니까. 시한부잖아. 친구 아들의 죽을 병이고 뭐고 그냥 자기 도박에 갖다 쓴 거죠. 너무하네. 오랫동안 투병한 아들을 떠나보내고 거기에 자신의 아들을 이용한 친구의 추악한 배신까지 부부의 몸과 마음은 정말 만신창이 그 자체가 됐겠죠. 결국 체포가 된 뒤 법정에선 그녀는 게임으로 더 많은 치료비를 모으려고 했습니다. 아, 말이나 라며 못하면 아유. 끝까지 비겁한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정말. 입을 꼬매버려야죠, 말 못하게. 그 마음을 믿고서는 기부한 사람들의 마음도 그래. 배신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음에 누가 진짜로 필요한 글이 올라왔을 때 기부를 하겠냐고. 그렇지. 모금을 하겠냐고. 소수의 저 미꾸라지 때문에. 진짜 나쁜 사람인 거예요. 정말 선의의 모금 운동이 다 이제 매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분노의 치를 떨게 만든 글로벌 배신자 19, 15위를 공개합니다. 도플갱어 친구의 배신. 2018년 4월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마이어스의 한 호텔 욕실에서 심장에 총상을 입은 채 사망한 파멜라 허치슨. 그런데 같은 시각 파멜라, 여기 내가 자기 샴페인을 미리 시켜놨어요. 아이고, 내가 늦었지요. 저녁은 내가 사드릴게. 잠깐만, 같은 사람이에요? 파멜라? 동명이인인가? 50대 후반의 동년배 여성 로이스 리에스. 그녀는 사망한 파멜라 행세를 하고 다닌 건데요. 뭐야? 왜? 지금 어떻게 두 얼굴이 헤어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좀 비슷해 보이나요? 비슷해. 그 앞에 네. 여성과? 진짜 진짜 파멜라가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18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 살던 로이스. 로이스는 평소 심각한 도박 중독으로 남편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다툼 중에 그만 남편 데이비드 리에스를 총으로 살해한 그녀. 어머머. 경찰의 추적을 피해 플로리다까지 가게 됐는데요. 그때 그곳에서 만난 한 여인. 비슷한 나이대와 쌍둥이 자매처럼 닮은 얼굴. 마침 홀로 여행 중이던 파멜라는 자신의 말벗이 되어주는 로이스에게 금세 마음을 열고 서로 친구가 됐는데요. 그런데 친구는 무슨? 파멜라. 너만 죽어주면 난 새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녀의 인생을 훔치기로 한 거죠. 어머.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파멜라를 살해. 곧바로 파멜라의 신용카드와 자동차를 훔친 뒤 파멜라 행세를 하며 다시 도박장으로 향한 겁니다. 자신의 남편을 죽인 것도 모자라 친구라는 이름으로 배신을 하고 무고한 사람의 인생까지 빼앗으려 한 로이스. 결국 꼬리가 잡힌 그녀는 현재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했다, 너무했어. 정말 소설 같고 영화 같은 스토리네요. 불쌍합니다, 정말. 아유. 분노의 치를 떨게 만든 글로벌 배신자 19, 13위 공개합니다. 영국 웨스트 요크셔 지역. 두 자녀를 둔 돌아온 싱글녀 도나와 버스 운전기사 그렉은 운명 같은 만남과 동시에 불같은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곧 두 사람은 함께 지내며 둘 사이에 예쁜 자녀까지 낳아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도나, 진짜 나의 아내가 되어줘. Would you marry me? 사랑한 지 6년 만에 공식 부부가 된 그렉과 도나.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만인 2015년 8월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도나. 병원에서 내려진 최종 판정은 식물인간 상태. 어떡하냐. 아니 이제 갓 결혼해서 아유,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또 살게 됐는데 이거 너무 아이도 생겼고. 아니, 애도 있다면서요. 아, 어떡하냐. 언제 깨어날지 기약이 없는 도나. 병원에서도 퇴원을 권유했는데요. 그녀를 집에 데리고 오기엔 열악한 환경. 결국 그렉은 SNS를 통해서 아내를 위한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안타까운 소식에 수많은 이들이 그렉과 도나를 응원하며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한편 양육을 위해 버스 운전을 포기할 수 없던 그렉은 자신이 집에 없는 동안 도나를 돌봐줄 간호인 앤 로빈슨을 고용했는데요. 아, 불안해지는데 또. 아, 왜 이래. 또 사람 하나 또 나오네 또. 불길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도나는 잘 지냈나요? 그런데 앤, 당신 오늘 무척 아름답군요. 병상에 있는 도나를 두고 그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만 두 남녀. 뭐야. 심지어 아이의 간호인 앤은 도나와 그렉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집에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요. 모르겠어 이걸 다 알지. 한편 식물인간이 된 아내를 두고 사랑에 빠진 남편과 간호인의 소식이 알려지자 모금 캠페인 한 것도 도나를 이용한 거 아니냐? 도나는 얼마나 끔찍할까. 잔인하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그러나 그렉의 뻔뻔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리 당당한지 한 아침 방송에 간호인 앤과 함께 출연.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한테는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리고 정말 더 씁쓸한 건 올해 4월 결국 도나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는데요. 사랑꾼에서 한순간에 불륜남이 된 그렉. 훗날 하늘에서 아내를 만나게 될 때 그는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